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말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장돌뱅입니다. 엘베게 풍우나 엘베게 도쿠다이, 엘베데 누구의 하루를 살아도 한 점 부끄러워 먹고 당당하게 늘 정면 승부하고 눈치 안 보고 살아온 이기수입니다. 뭐 지잘난 못에 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어두워서요가 좀 주차 일찍 건물 안이라서 점검을 앞두고 제가 어제도 우리 아우한테 전화를 받다 보니까 경력이 그 친구도 한 8년 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도화가 고장이 나서 뭐 다른 원인이었는데 어려운 고장은 처리해 놓고서 갑자기 홀도어가 죽어가지고 헤매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홀도어가 죽었을 때, 아니 뭐 이 둘이서 일을 하고 혼자서 일을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 친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LG들 특히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20년을 경력을 잰 친구들이 홀도어가 죽으면 고장 처리를 기계실에서 도어 릴레이 뭐 확인하고 죽었으면은 고장 처리 어떻게 하냐 하니까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면서 도어를 열었다 닫으면서 사는 거를 확인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왜 저렇게 고장 처리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건 있더라고요. 다리가 튼튼해져가지고 하체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자, 고도전 각설하고 오늘은 홀도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도어란 것이 있습니다. CP에 보면은,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뭐 어제는 시그마였는데, 그럼 자, 시그마 같은 경우는 기계실에 잭에 보면은 뭐 돈 보든가에 보면은 LDS 잭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LDS의 1번, 2번이 우리가 홀도어 이러면은 요 두 개를 점퍼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요새 WB 같은 경우도 뭐 SF 보드에, 그죠? CN, SN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짬바를 어디다, 홀도어를 짬바를 어디를 해야 되는 건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엉뚱한 데를 홀도어 짬바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무리 초보자여도 그건 알아야 돼요. 홀도어를 내려갔다 올라오는 라인이 두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닥 내려갔다 올라와서 물린 곳이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 같은 경우는 LDS의 1, 2번이잖아요. 1번이 내려갔다가 첫 번째 잭에서 올라갔다 2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두 번째 잭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점퍼를 해야지 홀도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도어에 죽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은 뭐 둘이 할 때, 혼자 할 때, 뭐 둘이 하면은 굳이 한 명 노르니까 뭐 기계실에서 한 명 있으라 그리고 짬바 했다 불렀다 한자 흘렀다 뭐 그렇게 해도 그건 뭐 둘이 있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혼자 갔을 경우에 아파트 뭐 30층 20층 되는 거 도화가 하나 불량이 나면은, 뭐 요즘 도화는 도화 스위치 불량이 거의 없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층기 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려 그러면은 밤에 새벽에 와서 새가 빠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형님의 이 노하우, 오래 한 사람이 형님 노하우를 오늘 잘 들으셨다가 꼭 현장에다가 한번 할 때 꼭 기억했다가 반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도어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도어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오늘 저번에 카페에서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 보질 않아요. 조무지 봐야 되는데, 우리 소롱이라는 우리 후배가 또 카페에서 가장 또 기술 좋은 우리 후배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친구가 잘 얘기를 했더구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글을 써놔도.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니지만은 가장 편한 방법을 제가 방장님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예? 완결판입니다. 완결편. 그러니까 꼭 시청하시고 좋아요 꾹.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자, 도어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자, 각 층에 도어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도어 스위치
물론 요즘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까지 안 하고 그냥 하나만 할게요. 요거를 도화 스위치로 합시다. 여기 최상층에 예를 들어 15층, 그죠? 다음에 또 볼펜이 또 안 나옵니까 갑자기. 에이 참, 뭔 색으로 해. 요거 나오네. 자, 요걸로 합시다. 자, 요거 14층, 그죠? 또 다음 층 요렇게, 그죠? 또 뭐 중간 생략 하고, 자, 이 정도만 그려 줍시다. 그럼 여기가 한 8층 중간쯤 하고, 그 다음에 요가 한 2층, 그죠? 가상부가 최하층, 그 다음 기준층 합시다. 1층.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기왕 이렇게 그리면 또 어려워할 것 같아서, 또 그렇다 안 할까봐 승강내 보면 어제 같은 건 시그마인데, 시그마도 그렇고 뭐 어디 거도 그렇고 요 중간에 요즘은 요런 다 저 시그마 같은 거 여기 중간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그죠? 요게 단자 박스 이렇게 있죠. 요게도 두 가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접지 한 가닥도 있습니다. 다 생략할게요. 자, 동기 박스가 이렇게 있다. 요건 승강로와 벽에 붙은 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 요래 돼 있죠. 자, 이래 돼 있으면은, 자, 이게 인터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LDS 잭의 첫 번째 하고 2번이 제가 홀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어떻게 작업을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선이 이렇게 와서 분기 박스에 들어와서 인터록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선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다음 인터록 스위치를 거치고 이렇게 오고, 또 다음 스위치가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내려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요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게 이게 홀더와 스위치 인터록의 원리입니다.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걸로 우리가 무슨 직렬이라 그러죠? 직렬 라인. 자, 왜 직렬입니까? 병렬로 쓰지. 병렬로 쓰면은 문이 열려도 이 위에 문을 열어놔도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렬을 쓰는 거예요. 안전상 반드시 안전 라인은 직렬이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래도 되고, 자, 이게 이쪽으로 와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가 2번으로 들어가도 이게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렬 라인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거 태클 거지 마시고, 꼭 나무를 숲을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숲을 꼭 보시고, 모든 엘리베이터의 도화의 직렬 라인은 원리가 이렇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도면에 보시면은, 그죠? 도면에 이래 보면은 도화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LDS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40번 41번 뭐 그러죠? 뭐 릴레이가 있죠. 그럼 이 앞에가 이게 도화 스위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라인이 이게 되는 거예요. 도면에 이걸 그려 놓으면 하나로 실체도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화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도화가 죽었어. 힘들어. 아, 어떻게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도통 체크를 한다. 저항을 놓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짬바를 잡고 요게를 자르고, 그죠? 요게를 잘라내고 요거를 짬바를 해서 타고 다니면서 뭐 도통 체크를 하기도 해요. 근데 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 가지고 이런 편한 방법을 찾은 분은 고수. 그 사람은 찐고수. 근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평생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제가 폄하하고 이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열정을 보이고, 어제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해도 열정을 보여도 그거는 인정하고 좋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자 형님이, 기수 형님이 알려주는 거 항상 마지막 노하우, 중간 과정을 제가 다 건너뛰고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원리 간단합니다. 혼자 계실 때 자를 것도 없고 그냥 DC 전압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보통 안전라인 전압이 DC 110 뭐 이렇죠. 근데 DC를 쓰는 것들은 아주 고장 처리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AC 택같이 옛날에 거 같이 AC 110을 쓰는 것들, 요런 것들은 국내산에 요런 게 있으면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전압을 살려놓고 찍기가 0V, 우리나라가 이게
회로에 보면은 AC를 0V 접지를 해야 되는데 0V 접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 모델들은 지금 택 같은 경우는 0V 접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트랜스포머에. 그래서 그냥 어스를 찍어도 그라운드를 찍어도 체크가 잘 되는데 0V 접지가 안 돼 있으면은 승강로에서 그 핫라인 말고 하트라인 말고 살아있는 선 말고 반대 그 여러분 그 중성선이라고는 없는데 그 중성단자죠. 그거가 접지가 안 돼 있으면은 0V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AC 110 체크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그것도 방법은 있어요. 또 0V를 찾으면 되니까. 근데 그건 조금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고. 자, 일반적으로 많은 DC 110을 얘기합시다. 자, DC 110 같은 경우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 AC든 뭐든. 자, 우회를 이렇게 짬바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짬바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회로가 짬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 사는 거죠.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최상층에다 한 층 내려서 수동을 놓습니다. 짬바를 잡기 전에 항상 안전 스위치 기본에 입각해 가지고 최상층에다가 한 층 내려서 가상부 수동을 놓고 CP에 와서 도어를 짬바를 잡는다. 자, 그 다음에는 테스트하기 하고 드라이버 하나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가지고 자 그냥 편합니다. 가상부 떡 타가지고 자 15층에다가 인터록에 그 스위치 카바 있죠. 에? 카바만 딱 깝니다. 까가지고 여기다가 찍었을 때 DC110이 나와, 여기도 나와. 그러면 패스. 자 8층까지 내려가시오. 8층가 떡 타가지고 여기다가 찍어보고 여기가 찍어봤더니까 나와. 패스. 쭉 내려가 2층까지 가요. 여기다 찍어보고 여기다 찍어봐. 여기다 찍었더니 안 나와. 여기가 안 나와. 여기가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8층에서 2층 사이죠, 그죠? 그러면 그 간접 구간을 들어가서 뭐 바로 아래 7층을 체크해야 되겠죠. 7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 안 나오는 구간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라인이니까 뭐 선이 끊어질 일은 희박하잖아요. 대부분이 요게 인터록에, 그죠? 요런 터미널 물린 접착부, 아니면 요게 승강로가 분기 박스가 있는 곳은 요런데 커넥터라든가 요런 부위, 그죠? 아니면은 제일 많은 게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유튜브에 얘기하는 이동 고정 접점 인터록 때, 그죠? 요 보조 접점까지도 그런 것들이죠. 그게 찍었을 때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그냥 요 인터록이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뚜껑만 여시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DC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쪽 2층 인터록에서 여기에서 DC 110이 나오는데 여긴 찍었더니 80V가 나오더라. 그러면 뭐예요? 요게 있는 인터록에 요게 때가 많이 차서 전압이 드롭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돼요. 물론 이거를 짬바를 쳐서 내려와서 저항을 지켜도 되는데 여러분들 저항을 안 쓰고 지금도 테스타 쓰는 분들이 삑삑이 도통을 쓰는 분이 있어요. 삑삑삑 이거 좋아하는데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한테는 항상 이런 걸 찍을 때 DC 체크를 하지 않겠다 그럴 땐 항상 여러분 뭐 저항이 뭐예요? 저항이 제로가 나왔을 때 선로 상태가 딱 붙은 겁니다. 제로가 아니고 뭐 3오hm, 2오hm, 5ohm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거는 100% 전압 드롭입니다. 여러분 5오hm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아마 비전공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5ohm이라는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어떤 자다가 법칙을 깨우쳤어요. 저항은 뭐죠? I는 R분의 V죠. 항상 여러분들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은 I는 R분의 V만 아시면 됩니다.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이 반비례한다. 저항이 높을수록 저항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기는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록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 숲을 보시라 그랬어요. 항상 이거만 아시면 저희 아마 신입분들은 막 5년차 이런 분들은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20년 한 친구들은 아이고 이걸 이렇게 벌써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아이고야 나도 저렇게 할 걸 하고 아마 무릎을 탁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고 단 하나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는 말을 드린 게, 자 아직도 이런 게 헷갈린다는데, 자 뭔 도화 스위치가 밑에서 위로 결선이 됐냐, 위에서부터 알로 내려갔냐 결선이 있나,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위에서 위로, 알로서 위로 갔든 위에서 알로 내려가서 올라갔든 이 두 개가 바뀌었든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직렬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변별의 법칙이에요. 이거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갔든 여기서부터 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전 라인이. 그냥 그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건 내비두고, 이거를 고장 처리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하나는 테스트하기로 전압을 체크하는 방법, 하나는 저항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삑삑이는 아예 X입니다. 삑삑이는 이거는 X.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고기술자가 편한 방법이, 혼자서 살려놓고 하는 방법은 이거다. 저항은 선을 잘라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거는 아직 뭐 권하지 않습니다. 전압 체크를 하되,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 항상 그 홀드와 라인 두 가닥을 위에다가 바로 점퍼를 쳐놓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요 라인 아래가 루프가 되는 겁니다. 루프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디든 간에 끊어져 버리면은 위든 아래든 전압이 안 나오는 게, 그림을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이 안 나온다,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스위치 물량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습니까? 에?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층하고 그 사이에 가는 여기저기인데 라인이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대충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분기 박스 내에 커넥터라든가 어떤 요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요것도 열어가지고 여기를 DC 체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C를 쓰면은 안전한 것도 하지만은 고장 처리하기 너무 편하기 때문에 DC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DC를 쓰는 거예요. AC 써보세요. 스파크 팍팍 튀고 불똥 튀고 하다가 잘못 만지면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AC 110 살려놓고 하다가 까딱해보세요. 쾅 먹으면 또 전기에 뜨고, 그죠? 뭐 고수가 되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 침을 발라가지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흉내 내면 안 돼요. 자, 꼭 명심하시고, 아침에 점검 하기 전에 막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꼭 요거 인터록 체크하는 원리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누가 또 주위에 아는 사람이 좋은 또 제보가 뭐 이런 게 불편한 것 같던, 제가 객관적인 생각이, 주관적인 뭐 객관적인 판단이 들면은 언제든지 항상 이런 거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박사 카페도 많이 쓰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베이터 카페입니다.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은 엘리베이터만 해왔고 현재도 엔지니어고, 돈만 벌 줄 모르고 그냥 뭐 기술 계통에서는 제가 뭐 누구한테 둘째 가라 그러면 늘 서러울 정도로 늘 궁금한 게 있으면 나를 세월에도 배우는 사람이고, 궁금한 게 생기면 엔돌핀이 돌아서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엘베 하시는 분들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운 때 저도 신입 때 많았고, 다 그만둘라 하는 원인은 직원관계, 뭐 돈 관계도 물리죠. 대중량이 뭐 여러분 요즘은 월급이죠, 그죠? 월급 관계도 있겠지만은 직원 간의 어떤 관계, 그죠? 뭐 누가 갈군다거나, 그리고 뭐 어떤 또 가끔은 또 어떤 뭐 사장질 하는 양반들이 어떤 또 좋지 않은 행동들, 폭정들 뭐 요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엘리베이터를 숱하게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지금도 일요일을 자면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서 엘리베이터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증을 내보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계기로 해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전혀 상관도 없는 부에 엘리베이터를 배우게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밥 먹고 월급 타서, 조금 월급이지만은 살고서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겠지만은 저 현장에서 먼지가 먹어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힘들겠지만은 꾹 참고, 그래도 집에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참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무엇보다도 닭이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치는 일 없도록 항상 안전작업하시고,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뭐 부산에서 오래된 기종동 개문발차 브레이크 때문에 밀려서 사고 난 것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냥 노프 브레이크만 강제적으로 달아놓으면 그런 상황 절대 안 납니다. 근데 노프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 그 모양인데, 아무튼 간에 브레이크 점검은 꼭 눈으로라도 꼭 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선배님 지원을 받아서 하시고, 경력 짧은 분들 5년 10년 뭐 이하들 뭐 10년도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저한테는 늘 다 10년짜리도 다 애기를 보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꼭 그 브레이크는 숙달된 선배님한테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꼭 제동 부위는 만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하루 괜히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